가운데부터 할게요. 소재가 점선면 이렇게 나왔고요. 제시어는 리듬이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거의 변화가 얼마나 흥미롭고 때로는 긴장도 되기도 하고, 통일감 속의 리드미컬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방향, 선도 있기 때문에 선들이 반복지어서 움직임의 변화, 이렇게 문제를 풀을 수도 있고요. 면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변화, 이렇게 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재도 있기 때문에 점의 반복에 의한 또 변화, 이렇게 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곡선으로 반복과 변화들을 많이 유도를 하는 거에, 이런 그림들이 여러 선들이 있지만 조금씩 움직임의 변화들을 가지고 가되 그것이 산만해지지 않게끔 그룹을, 세력을 잘 만들어 놓은 되게 감각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이기는 해요. 이런 선들을, 그 세력을 만들어줘서 리듬에 대한 의도성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표적 케이스가 요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을 여러 개 쓰면서 각각의 움직임들이 조화로운 율동, 리듬을 만들어내는 태도의 접근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선을 그룹핑을 해서 그 세력을 만들었지만 이 세 개의 선들이 너무 동일한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 게 조금은 지루한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선 여러 개를 쓰면서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태도들은 좋아 보여요. 다만 요런 아이와 비교했을 때 화면에서 지배하고 있는 큰 선의 움직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아이는 이 세력의 선과 이 세력의 선이 약간은 유사할 수 있어서 조금은 힘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선 하나로 재미있는 움직임들에 대한 변화를,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거 이외에 조금 더 얇은 선으로 더 반복 변화를 유도했으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아이도 선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쓰되 그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한 흔적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을 반복해서 쓸 때 그래도 다른 소재들보다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가, 면은 한 변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면들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갈 때 그 기울기의 연속성, 요게 리듬과 어떤 흐름에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용한 케이스가, 완성도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여러 면들에 대한 선들을 기울기와 높낮이, 배치들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리듬과 어떤 움직임에 대한 해석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 면들이 반복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의도하긴 하였지만 각각의 기울기들의 연속성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형태들이 따로따로 놀고 한 그룹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기울기의 연속성들은 어느 정도 유도하면서 가고 있어서 사물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반복 변화가 느껴지는 것들은 있어요. 다만 조금 사이즈가 더 컸으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는 이쪽 선에 대한 부분들은 질서를 잡아주고 되려 이쪽 부분에 대한 선들의 각의 변화로 움직임을 유도를 하는 접근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이런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케이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올려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변에 대한 변화가 이 곡선이 갖고 있는 운동각하고 너무 유사해서 조금은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공간의 구조, 이 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재미들 위주로만 선을 끊어 놓은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면들의 각들을, 회전을 이용하여서 연속성을 타게끔 유도하는 또 하나의 리듬에 대한 면의 해석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각형들이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옆에 기울기를 절제하여서 산만해지지 않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 크기들과 거리에 대한 변화들을 조금 유도는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면들이 시선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 리본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으로 곡선과 면의 조화로움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곡선의 움직임과 면의 움직임이 너무 비슷하여서 지루함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거나 또는 면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일정한 것이 또 긴장감이 없이 또 지루함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이 면들이 더 많이 겹쳐지고 이쪽으로 펼쳐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고 그거는 뭐 조금씩 앞으로 더 개선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게 색상이 면에서 자유여서 그 색상에 대한 변화를 연속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점하고 선하고 면이 있는데 선이나 면을 가지고 화면의 리듬을 잡아주는 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점재는 그것에서 또 리듬 이외에 또 재미있는 긴장감과 시선 유도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권대에 있는 그림이나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선에만 너무 리듬을 그리고 면은 너무 소홀해지거나 그러면 면을 뭐 투명하게 하거나 컬러 색상 자유를 줬을 때 의미가 많이 없어지죠. 그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색상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색이라고 하는 거가 색의 다양성보다는 명도의 다양성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선상 안에서 색을 조화롭게 끌고 가야 하는데 색 자유가 이 큰 면에서 발생하니까 산만했던 그림들이 조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대 소재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은 또 면, 선, 점 이렇게 되어 있고 야구공은 그냥 부피감과 무게감 이 정도의 선에서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변별력이나 재미있는 소재의 특징은 볼펜과 그물망. 그러면 이 볼펜과 그물망에 대한 특징들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나미 볼펜은 외형적 형태의 특징도 있지만 내부를 분해해보면 기능적이거나 아니면은 물성에 대한 특징들이 더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형태적으로 고리 모양의 형태들이 있거나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물망은 어떤 외부 힘이나 부피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되는 되게 변별력이 큰 형태 연출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소재다. 제일 직관적으로 중요했었던 평가 기준은 그물이 얼마나 긴장감 있는 형태로 그려지고 이완된 형태와 대비돼서 보여질 수 있는지. 손수건하고 그물은 외형적으로는 뭐 약간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들은 유사하지만 그물의 차이는 그 안에서 선들이 있지요. 제일 중요한 변별력은 이 선인데 부피감에 따라서 어디 부분은 이 선들의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서 긴장감과 인장력에 대한 시각화가 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림, 그물에 대한 간격의 변화들을 편차를 가지고 인장력이 세게 몰리거나 덜 몰리거나의 편차를 조금 더 드러낸 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큼지막하고 임팩트 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는 있지만 볼펜과 이런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역할들 있죠. 그러니까 볼펜의 내부 형태들에 대한 쓰임새들도 잔재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약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림은 볼펜이나 스프링이나 그 다음에 이 사물들이 엮여갈 수 있는 연출력은 상당히 우수해 보여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 연출을 해놨지 않나.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물과 여기에 있는 그물의 늘어남에 대한 부분의 편차가 이렇게 조금 더 차이가 돼서 인장력의 정도의 차이를 여기서 더 시각화를 했으면은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은 더 개선됐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림들은 깔끔하게 그려놓고 형태도 다소 이제 정확하게 나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쓰임새들을 아기자기한 고민들 속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상당히 보여져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윗부분은 아마 이 위에 있는 무게를 지탱하는 정도의 그물망, 그래서 아마 곡선을 이용하여서 조금은 이완되어 있는 인장력을 시각화하는 거라고 치면은, 이 밑에는 위와 얘네들까지 다 포함한 인장력의 강도를 그려야 할 건데, 아쉬운 거는 요 그물망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려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당겨지는 모양에 맞추어서 납작한 사각형과 그 다음에 좀 넓어지는 사각형, 그게 여기서 조금 더 편차가 나왔으면은 상당히 인장력에 대한 강함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런 그림도 보면은 공과 요런 펜들, 그 다음에 연성이 있는 것들에 이 사이에 끼어서 휘일 수도 있고, 얘는 딱딱하니까 휘지 않을 수도 있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설계들보다 우선되어야 될 거는 이 인장력을 시각화하는 거는 결국에 이 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이 강해 보이려면 이 그물이 화지에 커야 되거나 많이 그려지거나 그래야지 인장력이 시각화되겠죠. 요 허리띠 벨트가 더 위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더 위에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선이 더 넓게, 더 많이 그려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인장력을 시각화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물을 더 크게 쓰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직관성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그물을 되게 적극적으로 다 덮었어요. 이런 태도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본인 나름대로 어디는 좀 넓었다가 어디는 좀 좁았다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부피감이 돌출되어서 생기는 이제 늘어남과 무게감 때문에 생기는 늘어남, 긴장의 정도가 비슷하여서 산만해 보이는 건 있어요. 이 야구공의 무게감에 관련된 늘어남을 더 강하게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그물망을 그것을 우선으로 느껴지게끔 간격 조절과 크기 조절들을 우선 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다른 방향의 긴장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세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 결들에 대한 방향들이 조금은 산만해서 인장력에 대한 강한 힘이 조금 약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B권 때 아이들과 A권 때 아이들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 소양이기 때문에 형태는 일단 정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적인 형태 관계를 조금 벗어난 그림들이 다소 조금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스토리보다 인장력을 시각화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 그물이 인장력을 시각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의 크기, 면적, 아니면 활용도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냐 못했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 연출형 문제 평가 진행하겠습니다. 경희대 그림이랑 이제 일반대 연출형 그림 두 가지 이제 있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난이도가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 어떤 명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크기에 대한 것들. 아무래도 이제 브러쉬 자체는 단순하잖아요. 이런 브러쉬 자체가 이제 벌어지는 거, 어떤 힘의 강약에 따라서 납작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기본적인 형태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보여주려면 어떤 힘의 강약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부분하고 작은 부분에다가 살짝 걸어서 이제 섬세하게 뭔가 집중시킬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힘의 강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다른 그림하고 좀 기본적인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뽑힌 그림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서 좀 단조로운 그림들은 별로 없어요. 좀 아쉬운 거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굉장히 잘 나온 친구들은 조형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의외로 이런 애들을 그냥 조형 요소로만 활용을 하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성이라든가 기능이 소심하게 나온 부분들이, 그림들이 좀 있었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림인데 그 두 부분이 좀 잘 표현이 됐죠. 일단은 화이트 개체이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표현이 되게 좋아요. 위에다가 어두운 브러쉬를 놓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브러쉬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나무 부분을 놔서 이 대상을 좀 강조해주는 부분들로 들어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부분 안에서도 이 기본기가 좀 아쉽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 화이트 개체 위에 올라간 개체는 봤을 때 채도를 좀 올리고 명도를 좀 진하게 올려서 상 자체가 좀 더 또렷하게 나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주제 부분이 좀 뿌옇게 보였다. 이 그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건 아무래도 이런 브러쉬의 어떤 형태들 그리고 이 포인트 부분에서 보이는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기능하고 어떤 조형적인 요소들을 동반해서 그려준 완성도가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비례가 아쉽다. 물성이라든가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주는 부분과 명도를 활용해서 뒤에다 깔아줘서 선명하게 보여준 그림이 장점이지만 아쉬운 거는 선재들이 비례들이 짧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투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선재들이라도 좀 더 길게 빼줘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집중력이 좀 약하죠. 기본적으로 뭐 좀 더 장축이 나온다라든가 좀 단축이 나온다라든가 장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 선 자체가 한가운데 수직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소재 사이즈도 너무 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본다면은 이 소재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해줬다. 두 개를 결합해서 주제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해체해서 공간감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지만 이 브러쉬의 선재가 조형적으로 봤을 때 좀 어수선하게 배치가 되고 비례가 좀 안 좋다. 길이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선재 자체 방향 통제가 굉장히 좀 어설프게 됐죠. 그래서 그림이 집중력이 굉장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림 자체 색깔도 좀 단조롭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저 왜 그림이 좀 답답해 보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 좁은 공간 안에다 너무 큰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요소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그 소재를 중심으로 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에 덮는 것과 여기에 포인트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개체가 구분이 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의 어떤 시점 자체가 좀 밑으로 강조돼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올라갔으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답답해지는 부분들은 없었겠죠. 공간도 잘 나오고 집중도도 높고 이게 굉장히 좀 왜소하게 배치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건 사실은 정해놓은 구도 안에다 이제 강제로 껴 맞추다 보면 좀 꼬일 때가 좀 있죠. 소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은 보면은 단조롭고 투박한데 여기에 좀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냐? 축의 통제 그리고 축 자체에서 오는 어떤 명도 차이라든가 채도 변화들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 유연하게 잘 돼 있다. 집중력이 크게 흩어지지도 않고 기본기에 대한 것들이 좀 잘 통제되어 있는데 단점은 굉장히 좀 단순하죠.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브러쉬의 어떤 다양함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다.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장점이라고 보면 뒤로 빠졌을 때 채도 명도를 좀 빼주고 이 화이트 개체이기 때문에 이 대상 위로 올렸을 때 명도라든가 채도를 좀 올려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점들이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 그림도 보면서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좀 잘 그렸는데 힘이 없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명확하게 강조해서 좀 또렷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좀 약하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시선이 강하게 모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오히려 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쪽은 컬러라든가 힘이 굉장히 없는 거 그거의 가장 큰 역할은 사이즈가 좀 애매한 거죠. 보통 대략 한 이 정도 트리밍이 돼서 얘를 좀 더 큼지막하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사이즈를 오히려 좀 더 줄여서 좀 더 가장 강조해야 될 포인트 인접한 부분에 하나 정도 더 올라갔으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밝은 개체 위에 올라갔을 때는 명도가 좀 더 진하고 그리고 화이트 개체 위에 올라갔을 때는 채도가 좀 올라가야 그림이 되게 밋밋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개체가 있으면 밑에 깔아주는 거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수준이 좀 올라갔을 때 물성이라든가 기능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크게 미스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